이게는 제가 10여 년 전에 구입한 MSI CR720이라는 노트북인데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은 노트북을 제가 번역기계로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 작업을 받아놓고 한참 민기적대다가 그저께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고객한테 번역을 보내줘야 합니다. 번역 작업하다가 너무 하기 싫어갖고요. 제가 실제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Set up to control your TV with any Alexa enabled device. 알렉사 기능이 활성화된 아무 기기에서 TV를 제어하도록 설정하십시오. 대충 번역했고요. 알렉사는 TV 구성을 변경하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음성을 사용하여 입력, 볼륨, 채널 및 등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렉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알렉사에게 그냥 요청하면 됩니다. TV를 아마존 알렉사로 제어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알렉사, 이 알렉사 스킬이 뭡니까? 모를 때는요, 이런 데서 찾아봅니다. 알렉사 기능으로 되어 있네요. 알렉사 기능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TV 모델 아마존 에코. 이게 뭐죠? 알렉사 에코를 찾아봤더니 없고요. 다시 한번 검색해보면 없습니다. 이거는 고객이 저한테 제공한 글로서리 파일인데요. 여기서 아마존 에코를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아마존 에코 장치 또는 알렉사 앱 이렇게 하고요. Amazon account for Alexa app 와 Echo device. If you don't have the account, please create one before the setup process. 알렉사 앱 또는 에코 장치용 아마존 계정이 없을 경우 설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정을 만드십시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제가 여기 오타를 쳤는데요. 지원하는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 번역일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기계 번역이 별로였는데요. 요즘은 기계 번역이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사단 12연대에서 GOP 근무를 쓰는데요. GOP 경계 근무를 쓰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초소에서 불어를 잠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도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는데요. What does it mean? 빵새 부 이거 엉터리 불어입니다. 들라 시츄아숑 드 폴리티크 앙 꼬레 이거 엉터리 불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엉터리 불어를 넣었습니다. 제가 불어를 군대에 있을 때
1사단 GOP 상용초소 근무 서면서 너무 심심해갖고 이걸 공부했던 건데요. 그 후로 불어를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다 잊어버렸고요. 이거 엉터리 불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놀랍습니다. 끝방 세부 드라 시츄에이션 디 폴리티크 안꼬리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거를 다시 가져와서요. Correct the spellings of French sentence. 이렇게 해봤더니요. 끝방세부 de la situation politique en Corée. 저의 엉터리 불어 철자를 이렇게 고쳐주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끝방세부 de la situation politique en Corée. 철자도 고쳐주고요. 엉터리로는 불어도 영어로 잘 해설해준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옛날에는 잘 먹고 살았는데요. 이놈의 AI 번역기가 도입되면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밥도 못 빌어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 초에 이 작업을 고객한테 보내야 되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번역하기 너무 싫어갖고 번역하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앞으로 일이 끊길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도 끊기면 저는 뭘 먹고 살죠? 평생 번역 일만 해왔는데요. 제가 코딩하는 기계로 왔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 통계를 살펴봤더니 이 구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55세에서 64세 사이가 제일 많았었는데 최근에 25세에서 34세 사이로 시청자 연령이 변했어요. 이제는 절대적으로 25세에서 34세 사이가 제 시청자층이 되었는데요. 25세에서 34세면 대학 고학년에서 사회 초년생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번역이라서 번역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잘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갖고 앞으로는 밥도 못 빌어 먹고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댓글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이분이 GitHub에 올려서 온 인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 받을 겁니다. GitHub에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 제가 파일을 왜 GitHub에 안 올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성질이 고약해서 제가 굶어 죽으면 모든 소스 파일이 자폭되도록 제 파일 서버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성질이 좀 고약해서 제가 굶어 죽으면 모든 소스 파일이 자폭되도록 제 파일 서버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말은 농담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고요. 제가 한 50년, 6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요.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줘야 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는데요. 2번 도와주고 3번 도와주면 그게 자신의 권리로 합니다. 이거는 GNU, G++ 클라이언트 컴파일러 명령 프롬프트이고요. 이거는 인텔 1API 컴파일러고요. 이거는 CUDA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인데요. 전에는 GNU 및 클라이언트 빼고는 인텔 컴파일러,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돈 주고 구입해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요. 대부분 정품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철들고 나서부터는 제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항상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인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료 컴파일러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상업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모든 컴파일러를 돈 주고 구입할 겁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 너무 고마운데요. 제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재산을 좀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위키피디아에 저의 전 재산을 기부할 겁니다.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재산이 좀 남아 있다면요. 위키피디아는 광고도 붙이지 않고요. 그 방대한 자료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전적으로 도네이션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그 방대한 자료를 운영하는데요. 저는 위키피디아를 검색할 때마다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요, 그게 고마운 줄 몰라요. 그냥 무료인 줄 알아요. 누군가는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공짜로 주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왜 동영상을 촬영하냐면요, 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승자의 역사가 아니라 뼈다구라도 남기거나 가죽 껍질이라도 남기거나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지는 잡초와 같은 삶이 됩니다. 제 자신을 잡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위해서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공짜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077 Green Theorem, Changes.cpp, Ctrl V, Ctrl Home. 오늘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C++ Library Extensions 2024년 1월 30일 버전이 필요하고요. 오늘이 2월 2일인데 제가 번역하는 동안 업데이트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076 Lines and Planes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제가 파일을 GitHub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날짜별로 제공하고요, 최신 버전을 제공하는데 모두 제 파일 서버에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22년도 폴더이고요, 22년도에 올린 파일을 날짜별로 다 갖고 있고요, 이거는 23년도 폴더이고요, 23년도 올린 파일도 다 갖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2024년도인데요 올해도 날짜별로 이렇게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날짜별로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작업 폴더를 집해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되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날짜별로 찾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편리하니까 제 파일 서버를 유지하는 거고요. 이 파일 서버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국내에 다운로드 하려면 속도가 좀 느리고요. 이거 유지하는데도 제가 1년에 200불 가까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굶어 죽으면 이 파일 서버 돈을 내야 하니까 차폭 되겠죠. 저절로. 여기에다가 토마스 캘큘러스 13판이고요. 이 책을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컨트롤 엔드 하고 위로 올라가 보면 토마스 캘큘러스 13th edition 섹션 16.4 페이지 840 example 2가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지 번호를 붙여놓고요, 이렇게 정렬해 보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동영상에서 풀어봤는데요, 76 Lines and Planes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원통과 면이 만나는 타원에서요, 한 점상에서 이 타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봤고요, 그리고
이 점에서 이 노멀 벡터의 수직한 평면의 방정식도 구해봤는데요. 요 평면 아래에 있는 요 원기둥의 부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부피 계산은 고등학생 수학 실력 정도면 이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피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벡터 연산이 필요합니다. 벡터 연산이 있어야 이 볼륨의 질량 중심, 관성 모멘트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조정하고요. 컨트롤 N에서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는 disable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복사해 오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메인 함수 앞에 붙여 놓고요. solve example 2 volume bounded by the cylinder and plane simple. 함수 이름이 너무 길어졌네요. 뭐 하여튼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긴 이름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실린더의 부피를 계산해 보는데요. 처음에 고딩 수준에서 이 볼륨을 계산하는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고딩 수준에서 풀어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함수 이름을 잘못 쓴 것 같아요. 함수 이름을 solve example 2 볼륨 고딩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다시 복사하고 컨트롤 N하고 여기다 붙여놓고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여기에서 go to definition 하면 이 함수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면요, 모든 적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적분을 1변수 적분, 2변수 적분, 3변수 적분, 4변수 적분, 5변수 적분까지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4변수 적분과 5변수 적분, 그런 문제는 한 번도 못 찾았어요. 대부분 3변수, 3차 적분으로 끝나버리는데요.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으니까 언젠가 4변수 적분, 5변수 적분, 기타 고차원 적분도 해봐야겠는데요. 뭐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해보고요.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면 모든 적분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경우에는 식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요. 평면 방정식과 실린더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니까 식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식이 3개, 4개, 뭐 기타 5개 이런 식으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식이 주어졌을 때요, 그 식들 사이에 공통된 변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 공통된 변수가 문제의 해결 키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평면 방정식과 실린더 식을 비교해 보면요, 평면 방정식에서 변수 x가 있고요, 이 실린더 방정식에서 변수 x가 들어 있습니다. 실린더 방정식에서 변수 y가 들어 있고요, 이 평면 방정식에서는 변수 y가 없습니다. 이 평면 방정식에서 변수 z이 들어 있고요, 이 실린더 방정식에서 변수 z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평면 방정식과 실린더 방정식 사이에 공통된 변수를 읽어내면 이런 문제는 게임 끝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해서 2개만 주어졌는데 3개, 4개, 5개, 6개 등등 여러 식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그 식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변수만 솎아내면 그 문제는 게임 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모르면 식이 조금만 더 복잡해져 버리면 문제 못 풉니다. 매스매티카, 심파이, 매플, 기타 등등 그 어떤 수학 패키지가 있어도 문제풀이 전략이 없으면요, 못 풉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풀이 전략은요, 다수의 식이 주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변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다 풀립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두 식을 비교해 봤더니 x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x가 문제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딩 방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이 플랜 방정식이 실린더보다 더 간편하니까 플랜 방정식을 기준으로 문제를 풉니다. 두 개의 변수 xzet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enum underscore x underscore z 세미콜론 하고요. 오로 x, z 여기에 공백을 하나 빼야 되네요. variables 2 이렇게 해서 변수 xz을 정의했고요. 평면 방정식을 기술합니다. 오토 f는 x 더하기 z 빼기 4는 0 이 식이고요. 이 식에서 f를 z에 대해서 풉니다. 이렇게요. 오토 zf는 solve eqn underscore z 이렇게 하고요. 이 f를 괄호 속에다가 제공하면 이 zf는 z에 대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z은 x를 equal 등호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식이 풀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 실린더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반지름이 루트 2인 1입니다.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요 점의 z-좌표는요 이 평면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z의 요 좌표도 이 평면상에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z이 취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평면으로 왕창 자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왕창 자릅니다. 오토 z1은요 zf에다가 x의 최소값이 이 지점이네요. 이 지점은 마이너스 sdd 스퀘어 루트 2.0이고요. 왜냐하면 z1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넣었는데요. z1이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뭐 상관없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z2는 이 x가 취할 수 있는 다른 한 값은 플러스 루트 2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zx1과 zx2를 구했고요. 오토 max z은 cnm 속에 max라는 함수가 있고요. z1, z2 이렇게 해서 max z은 두 값 중에 최대값이고요. min z은 cnm min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점에서 zmin이 나오고요. 이 점에서 zmax가 나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당강 잘라 요 밑부분의 부피를 계산해 보는데요. 오토 A1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시 요 실린더 밑면의 면적입니다. 반지름이 루트 2이니까 제곱을 하면 2.0이고요. 이거를 A1으로 하지 말고 V1으로 하겠습니다. 면적에다가 높이는 min z. 이 min z은 높이입니다. XY 평면에서 요점까지 높이가 되고요. 오토 V2는 min 면적은 동일하고요. 괄호를 열고 높이는 max z에서 min z를 빼면 이 부분이 높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 토막에서 반으로 나누면 이 부분이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눠줍니다. 오토 V는요 V1 더하기 V2 이렇게 하고요. SED, Cout, V는 V, CPG, and 이렇게 해서 고딩 수준에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명령줄 프롬프트에서 cd 077 green theorem clang sed c++ 20 changes.cpp ltbb 12 o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합니다. clsc 해보면요, 부피가 요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식이 여러 개 주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변수를 읽어내는 게 문제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코딩 프리 방식은 질량 중심을 구한다든가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때는 부족합니다.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었고요. 이번에는 볼륨 인티그럴로 함수 이름을 바꾸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놓고요. 서피스 인티그럴 이렇게 함수를 두 개 만들었고요. 볼륨 인티그럴을 복사해서 맨 아래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질량 중심을 계산할 거고요. 회전축이 Z일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거고, 회전축이 Y축이 있을 때 관성 모멘트도 계산해 볼 거고, 이런 거를 앞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볼륨 인티그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실린더가 주어졌고요. 평면이 주어졌습니다. 친절하게 실린더가 주어졌으니까 원통 좌표계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통 좌표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enum, row, 세타, z, enumeration을 선언했고요. auto, row, 세타, z, 변수가 3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산 가능한 변수를 3개 선언했고요. auto, 실린더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벡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bctr3d 이 함수는 3차원 벡터를 만들어줍니다. 이 실린더 좌표계를 대학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데요. 이거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거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반지름을 나타내는 로에다가 cnm, 코사인, 세타 이게 x 성분이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sin 이게 y 성분이고요. z 성분은 z로 두면 됩니다. 이게 원통 좌표계입니다. 이 원통 좌표계는 바닥면이 원인 이 실린더를 나타냅니다. 오토 V는 이 실린더에 대해서 부피 적분을 하는데요. 볼륨 인티그럴 이렇게 바로 부피 적분으로 들어갑니다. 맨 먼저 오는 게 P 적분 함수인데요. 우리는 지금 부피를 계산하기 때문에 P 적분 함수가 1.0 밀도를 나타냅니다. 밀도가 1이면 부피 값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에 로의 제곱 이런 걸 곱하게 되는데요. 그건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라고, 이 실린더에서 반지름이 0에서 루트 2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0.0 SED, SQRT 2.0 이거는 로 리미트 이고요. 이 원통에서 한 바퀴 돌아야 하니까 세타는 0.0에서 2파이까지 돌아야 합니다. 이거는 세타 리미트 이고요. 우리가 이 타원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려는데요. Z의 하하는 XY 평면이니까 0이고 상하는 여기 평면 방정식에서 X를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4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Z의 함수로 나옵니다. Z의 한계는 하한이
xy 평면이니까 0이고요. 상하는 z의 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터프를 사용합니다. 하하는 0.0이고요. 상하는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오토, 로, 오토, 세타, 람다를 바로 쓰는데요. 리턴을 하는데 jet은 4에서 x를 빼면 됩니다. 4에서 x를 빼려고 봤더니 우리가 파라미터를 로와 세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 곱하기 cnm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보기 좋게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콤마 하고요. 이거는 z 리미트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적분 순서를 결정해 줘야 합니다. 로, 세타, z 리미트이고요. 적분 순서는 실리코니언즈를 사용하고요. 제일 먼저 선언된 게 로입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 로, 그 다음에 선언된 게 세타고요. 그래서 언더스코어 세타, 그 다음에 선언된 게 z 리미트니까 언더스코어 z. 이 자체는 함수이고요. 괄호로 함수를 호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std, cout, v는 v, cpg, and l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해 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함수 이름을 두 번 썼네요. 여기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스마트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다시 빌드 합니다. 빌드 되었고요. C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코딩 방식으로 계산한 것과 볼륨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계산한 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실행하는 순간 이 부분이 실행하는 게 좀 느린 것 같잖아요. 느린 거 맞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좀 더 빨리 실행하려면요, 펄스하고 회귀 함수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세그먼트를 12개로 주면 빨리 실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잘 보세요. 이번에는 빨리 실행될 것입니다.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적분의 순서를 바꿨는데요. 그러면 세타 리미트가 맨 먼저 와야 합니다. 이거를 잘라서 세타 리미트가 맨 먼저 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로 리미트가 오고요. 그 다음에 jet인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이 로는요, 첫 번째 선언한 리미트에 값을 제공받아요. 그 다음에 이 세타는요, 두 번째 오는 로 리미트에서 값을 제공받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타가요 앞에 오고 로가 뒤에 와야 돼요. 세타가 먼저 정의되었기 때문에 앞에 와야 하고요, 로가 뒤에 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다시 빌드 했고요. CLS C 해보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번거롭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보세요.
오토 먼저 오는 게 세탈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TL로 쓰고요. 나중에 오는 게 로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RL로 쓰고요. 여기서 variables to 이렇게 하고요. 오토 set up는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 부분은 제가 disable 합니다. 좀 들여 쓰고요. 이 set upper를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바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면요 제가 뭔가 실수했나 봅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했죠?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습니다. RL이요 1위로 들어와야 하고 TL이요 1위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C 해보면요 이전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요 나중에 무슨 이유로 이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위치를 다시 바꿨다고 생각하면요 로우가 먼저 왔기 때문에 로우가 앞에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탈 리미트가 오기 때문에 세탈 리미트를 쓰고요. 위에서 로우가 앞에 왔고 세타가 뒤에 왔기 때문에 이 식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이 순서를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하면요 CLSC 올바르게 작동하고요.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요 이 부분이 하드 코딩 됩니다. 이게 하드 코딩 되었으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이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야 해요. 이거를 프로그램적으로 순서를 뒤집는 방법이요 1, 0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로가 먼저 오잖아요. 세타가 뒤에 오잖아요. 잘 보세요. 로가 먼저 오고 세타가 뒤에 옵니다. 위에서 TL에 해당하는 게 세타 리미트고 RL에 해당하는 게 로 리미트예요. 로의 값이에요. 여기서 다시 보면요. 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0을 먼저 오는 변수를 R에다 지정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 오는 변수를 1을 L에다 지정하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프로그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일반화 시켜 놓은 거예요. CLSC 해보면요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TL과 RL 여기에서는 하드 코딩 돼 갖고 알고리즘으로 제어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요 알고리즘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 알고리즘은요 어떤 특정한 적분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실수 범위 내에서는 모든 적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특정한 적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수 범위 내에서는 모든 적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고리즘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3차원 벡터를 사용했는데요. 이 3차원 벡터에서 로, 세타, 제선, 베리어블즈 3로 선언되었고요. 아래로 내려와 보면 TL, RL은 베리어블즈 2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BCTR3D는 굉장히 강력한 벡터 클래스입니다. 파라미터를 하나 받는 함수, 두 개 받는 함수, 세 개 받는 함수까지 모두 지정할 수 있고요. 물론 스칼라 3차원 벡터도 동일한 이름으로 스페셜라이제이션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이번에는 서피스 인티그럴을 사용해서 동일한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번에는 삼중적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극좌표로 나타낼 건데요. 극좌표로 나타내서 동일한 부피를 이중적분으로 계산합니다. 앞에서는 삼중적분을 이용했고요. 이번에는 극좌표 이중적분으로 동일한 문제를 풉니다. ENUM, 로, 세타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합니다. 로, 세타, variables 2. 로와 세타는 극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오토 디스크를 만드는데요. BCTR3D고요. 로 곱하기 CNM 코사인 세타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CNM 사인이고요. 끝에 콤마는 지웁니다. 여기에는 Z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원 2차원 극좌표입니다. 오토 V는요 디스크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높이를 지정합니다. 높이는 Z이고요. Z은 마이너스 4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요. X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4 마이너스 로 곱하기 CNM 코사인 세타 이거는 Z이고요. 하이트입니다. 높이입니다. 반지름 로는요 0.0에서 SED 스퀘어루트 2.0까지 변하고요. 이거는 로 리미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요 0에서 2파이 돕니다. 그래서 0.0에서 2 곱하기 파이이고 이거는 세타 리미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적분 순서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실리코니언즈 먼저 로의 리미트가 와야 하니까 로우고요. 그 다음에 세타 이거는 함수이니까 불러줘야 합니다. SED, Cout, V는 V, CPG, NDL 이렇게 해서 극좌표를 사용해서 요 원통을 옆으로 자른 요 부피를 계산했습니다.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맨 함수 맨 아래다 붙여넣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세 개의 결과가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정밀도를 나타내 보는데요. 12째 자리까지 정밀도를 나타내 보고 디스크 서피스 인티그럴 할 때 펄스를 주고요. 이거는 이중적분입니다. 세그먼트 개수를 21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21 곱하기 21번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C 해보면요. 모두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서페이스 인티그럴 같은 경우는 끝에 한 자릿수가 다릅니다. 이 정밀도를 더 올리려면 여기에서 값을 더 조정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로 해보면요, 25는 없고요, 이거를 31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빌드 했고요, CLSC 해보면 매우 정밀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소수 12째짜리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정밀도가 나오는 거고요. 성능을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16 이렇게 하면 성능이 더 빨라지고 대신에 정밀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CLSC 이렇게 보면 서페이스 인티그럴 같은 경우 여기까지만 정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째짜리면 마이크로 단위 이하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응용에서는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하면 16 곱하기 16회 계산이 됩니다. 정밀도를 원하면 속도가 느려지고요, 정밀도를 줄이면 성능이 향상됩니다.